자, 이제 기 팍팍 받으시고 수업 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수업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자, 좀 넘어오셔서 처음에 총론에서 배울 겁니다. 총론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뭔데, 특징은 무엇이 있는데, 속성은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총론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지만 뭐다? 제가 시험에 첫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게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뭐다?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렇잖아.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좀 쭉쭉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월등하게 올라가니까요. 부동산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속성이 있는지 배워봅시다. 아시겠죠? 부동산이 뭔지 들어갑니다. 무엇이야 부동산이? 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예요. 부동산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복합 부동산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부동산의 개념에는 두 가지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리고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 나뉘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부동산 개론의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개념의 부동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요거는 공부하실 때 빈출되니까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으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기술적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뭐라고?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얘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 입문서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의 협의와 넓은 의미의 광의로 나뉩니다. 우리 협소하다, 좁다라고 할 때 협소하다란 말 쓰죠? 그래서 뭐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무엇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는 거예요. 토지와 뭐? 정착물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토지와 뭐? 정착물이다 라는 거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무엇을? 협의의 부동산을 더하고,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넓은 의미니까, 이게 넓은 의미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더합니다. 무슨 의미를 더하냐? 준부동산의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여기에도 체크.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좀 믹스 쓸게요. 준부동산은 뭐라고요? 부동산이 아니다 라는 거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교수님,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부동산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즉 무엇이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한다 라고 얘기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차 있어요? 차? 차 있어요? 차가 없어? 앞으로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부동산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준부동산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뭔데? 준부동산의 개념이 뭐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등기 혹은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뭐라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게시한다면 자동차는 무엇을 통해서 즉 공개적으로 내 거야, 주인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증이잖아. 그래서 준부동산은 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지나가실 때 우리 학교를 준비하시면서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길에서 그렇고 준부동산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준부동산 끝이에요.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다니까. 35회 시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맞췄지. 그렇죠? 그래서 뭐다? 준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도 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중요하죠.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부동산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무엇과 무엇?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한 가지예요.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 개념인데,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더하고 무엇까지? 준부동산까지 더한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습관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 자동차 지나간다가 아니라 뭐 지나간다? 준부동산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물어보겠지. 야, 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답변하세요. 저것은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과 역할과 뭐라 그럴까? 멋짐이 이렇게 뿜뿜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시면 준부동산 지나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부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소비재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상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부동산과 관련한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산과 자본은 둘 다 돈이죠. 둘 다 돈 맞죠? 자산도 돈이고 자본도 돈이에요. 맞죠? 그럼 봐봐. 자산과 자본의 차이가 뭐예요? 자산과 자본의 차이가 뭔데? 자산과 자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둘 다 돈이지만 자산은요. 자산은 큰 산이 큰 산. 그래서 내 돈과 남 돈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과 부채를 더한다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자산은 뭐다? 내 돈과 남 돈을 합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우리 100억대의 자산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100억이 다 자기 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내 돈은 80억. 맞죠? 내 돈은 얼마? 80억. 남 돈 얼마? 20억. 이렇게 수가 있겠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네요. 80억대의 자본가네요. 그럼 감 잡았어요? 자본은 뭐만 얘기하는 건데 내 돈만 얘기하는 거죠. 감 잡았어요? 오케이? 뭐라고? 자본은 내 돈만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이제 감 잡았죠? 자, 그럼 봐봐. 최근에 학개론 쌤이 2월 달에 저희 동네에 사당동 근처에 이제 조그마한 빌라를 겨우겨우 하나 샀어요. 싼 걸로 샀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친구 놀러 와가지고 그래 축하해 라고 얘기하면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화장실만 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집 화장실 2개 있는데 평소 작아요.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래도 화장실 억지로 2개 있는 거 찾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만 자본이고 이 집의 자산 규모는 얼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내 돈,
자산은 내 돈과 남 돈을 합친 거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세요. 자,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생산 요소와 소비재입니다. 함께 배워볼게요. 자, 토지는 생산 요소가 맞습니까? 생산 요소가 맞죠. 건물을 짓거나 경작, 거기에다가 밭을 일구거나 혹은 뭐 벼를 심거나 생산 요소로 씁니다. 그쵸?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소비재는 여러분들 토지를 소비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토지를 소비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대답하셨나요? 토지를 소비하는 데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 풍경 보러 가는 거예요. 국립공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등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소비재로 쓰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 만족감과 그 풍광과 자연과 햇볕과 태양과 풀과 흙의 느낌을 생산 요소로 쓰는 게 아니죠. 내가 거기를 올라가시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제주도 같은 데들. 그리고 뭐다? 이거는 저희 거기 나와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와요. 내장산 국립공원. 아시겠죠? 단풍이 이쁘다는 내장산 국립공원. 다 뭐예요? 토지를 소비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장산 국립공원이 왜 이쁜지 아세요? 이건 실제로 이제 거기 설명해 주신 분한테 들었는데, 내장산 국립공원의 단풍이 이쁜 이유는 내장산은 단풍나무들 중에서도 잎이 작은 애기 단풍의 나무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산의 단풍나무는 좀 더 아기자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내장산 국립공원 생각하셔야 되겠죠? 토지를 무엇으로? 소비재로 쓰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누가 막 경작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생산 요소로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부동산 공부라는 것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곳곳에 다 나열되어 있는 게 부동산 공부할 것들이니까는 저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현실적으로 와닿게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학개론을 느낄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 요소에는 생산 요소와 소비재가 있다. 그렇죠? 대표 토지가 있고 상품은 말 그대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상품, 토지 상품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은 크게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해당 환경. 그리고 나왔죠? 자연. 그리고 위치와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은 말이며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 있다고요.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암기 코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고요? 물리적 개념과 같다고요. 그러면은 술이 뭐 같다고? 물 같다고. 술이 뭐 같다고요? 물 같다. 그렇죠? 우리 소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위스키, 와인, 뭐 전통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술을 먹었을 때 술이 물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날 어떻게 돼요? 술이 술술 들어가죠? 뭐처럼 들어가요? 물처럼 들어가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다. 맞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용어가 병행돼서 나와요.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을 골라라. 다음 중 물리적 개념을 골라라. 2가지의 말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이 같고 보기에 있는 예시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기술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땡겨오겠어요? 경제적 개념을 땡겨와서 하나 내겠죠. 1번 환경, 2번 자연, 3번 위치, 4번 공간, 5번 자본. 이렇게 답은 몇 번? 5번 자본은 무슨 개념이니까? 경제적 개념이니까 아닙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첫 암기 코드를 이제 드리죠. 술이 뭐 같다고요? 술이 뭐 같다고? 한 번만 해줘요. 술이 뭐 같다고? 물 같다. 도서관에서 들으신 분들도 술이 뭐 같다? 속으로 물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자, 술을 물처럼 마시면은 어디가 상해요? 어디 상해요? 위와 간이 상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어때요? 위와 간이 상하죠. 그래서 봐봐. 환자 뭐라고요? 위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이제 내가 도서관이라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면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환자 어디가 위, 간 이렇게 됐나요? 첫 암기 코드에서 좀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봐봐.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환자, 위, 간. 왜 위와 관이 환자가 됐어요? 술을 물처럼 마셔서 그래요. 술이 뭐 같다? 물 같아서 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여기에 있는 자연과 자산자본의 차를 많이 헷갈리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요. 되게 쉬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이제 설명됐으니까.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자산과 자본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결국 뭐예요? 돈이죠, 돈. 맞죠? 자산과 자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에요. 내 돈과 남 돈을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고 내 돈만 따지면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돈이니까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지. 됐어요? 그리고 생산 요소를 돈 벌기 위해서 쓰고 소비재도 돈 버는 거죠. 상품은 당연히 돈 버는 거. 그래서 돈과 관련돼 있으면 모두 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무엇이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음들, 한글 자음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뭐다? 시옷이 다 들어가요. 어디?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거 보여요?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면은 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개념에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됐어요? 돈은 뭐라고? 시옷. 돈은 뭐라고? 시옷. 산, 요거 산 모양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장산 국립공원 얘기했잖아. 딱 요거 산. 그쵸? 시옷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다 경제적 개념이다. 그럼 봐봐. 교수님 자본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속상해. 자본이 뭔데요? 내 돈. 돈은 기술적 개념이겠어요? 돈은 무슨 개념인데? 돈은 뭐다? 경제적 개념이다. 그 뜻이에요.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다? 돈,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솔직히 3초. 솔직히 뭐다? 3초. 제가 나중에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개념은 시옷 나온 거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본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뭐라고요?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라고 얘기하시고 환자, 위, 간 하시면 되죠. 술을 물처럼 마시니까는 위와 간이 상하잖아요. 그쵸?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동안은 약주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조금만 조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환자, 위, 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는 어디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좀 상식적인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종로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힌트는 종로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주거와 상가가 일체로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아파트 어디였다고요? 세운상가라고요. 지금은 상가만 남아있지만 세운상가 뜻이 뭐죠? 세상의 기운을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운상가인데 세운상가를 처음 지을 때만 하더라도 밑에는 전자기기를 파는 상가였고요. 위에는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물론 다 상가로 이제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래서 주거와 상가가 붙어있다. 뭐라고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그럼 이제 3 나왔네. 자,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건물이 뭔데? 정착물. 토지는 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거래할 수 있죠. 일본과 한국만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땅 주인이 톰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둘 다 톰이에요. 톰. 땅 주인도 톰, 건물 주인도 톰. 근데 우리나라는 땅 주인과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주가 다를 수도 있어요. 땅 주인은 전데 건물주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땅을 가져갈게요. 그래도 땅이 좀 더 효율이 크니까 좋으니까. 건물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쵸? 욕심내서 미안해요. 근데 봐봐. 토지와 건물이 뭐라고요? 부동산인데 요것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으로 나눠지고?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개념이 없으면 개념이 없죠. 그럼 세 가지가 아니라 뭐라? 한 가지. 개념이 없어요. 몇 가지? 한 가지. 개념이야. 몇 가지? 세 가지. 개념 빠지면 한 가지. 개념 있으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됐죠? 그래서 법률적에는 협의와 광의, 경제적에는 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환자, 위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길 가시면서 공부 끝내고 나시면서 가시면서 뭐 화장실 가실 때도 환자, 위간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기술적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물리적 개념과 같은 말이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복합부동산이에요. 개념이 빠졌어. 좀 싸가지가 없네. 개념이 없잖아.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럼 뭐다? 몇 가지? 한 가지.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요게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는 첫 번째 시험 문제이자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렸고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시죠. 되셨나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캡처하시거나 이렇게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 휴대폰을 찍으셔도 돼요. 휴대폰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캡처, 혹시 아이패드나 뭐 PC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최근 트렌드거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부교재 나올 건데 그 부교재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입문서이니만큼 가볍게 교수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었습니다. 교재로 정리하시죠. 자, 이쪽에 와보시면 이제 나왔죠.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고요. 여기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 체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개념이 있네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측면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기? 법 경기. 야구 경기 아니고 농구 경기 아니고 축구 경기 아니고 무슨 경기? 법 경기. 됐나요? 법 경기.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잡아내라? 개념의 부동산을 잡아내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우리 법 경기 해왔어요. 법률적, 경제적. 무슨 측면? 무형. 그리고 기술적 개념. 물리적 측면은 무슨 개념?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이거 술이 물 같다. 미안합니다.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유형적 측면. 아시겠죠? 물은 흐르니까. 됐어요? 흐를 유. 아시겠죠? 있을 유인데 원래 있을 유예요. 미안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는 얘는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요. 복합부동산이란 뭐라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만 실제로 부동산 활동에서는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아까 여기 왔었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개념이 있어야 중요하지. 그래서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이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 사항, 세부 내역들 한 개씩 배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무엇이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내용을 한 개씩 배워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자, 중요하다고 별표 나왔죠?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봐봐. 법률적 개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무엇과 무엇? 협의와 광의. 큰 그림 그리셔야 돼요. 협의와 광의가 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아셔야 돼요. 자,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무슨 개념? 민법상 개념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협의 부동산 뭐? 민법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99조 1항. 요게 민법 99조 1항. 얘는 2항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는 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토지는 무엇이고 정착물은 무엇인데를 배워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토지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토지를 정확한 정의로 배우는 거예요. 토지는 땅이지 뭐. 맞지? 맞는데 토지는 땅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지를 이제 볼게요. 토지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 범위로 구획이나 구분하여 그 구분된 개별 토지 하나하나를 한 필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뭐가 붙어있다? 지번이 붙어있다라는 거죠. 뭐 그 지번이 뭐 난 25-5번지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붙어있다. 그 지번을 붙여서 어디에 등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토지는 뭐 하는 거라고? 등기하는 거라고. 토지는 뭐 하는 거라고? 등기하는 거라고. 등록을 기재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린다. 기록을 올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는 뭐라고? 지표의 일부를 잘라서 번지를 매기는 거죠. 한 필지의 토지를 매기고 그 한 필지의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그 부여한 지번을 어디에? 등기부에 쓰는 거예요. 뭘 기재하는 건데? 지번을 기재하는 거겠지. 25-5번지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토지였고요. 두 번째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개념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정착물이 뭔데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니은의 별표 하나 주세요. 니은의 별표 하나. 니은 중요한 겁니다. 자, 니은이 왜 중요하냐면 토지 정착물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 독립 정착물. 두 번째는 뭐다? 일부인 정착물. 요 일부인 정착물을 우리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일부인 정착물하고 종속 정착물. 독립과 종속.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토지와 독립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 잠깐만 보세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착물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착물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독립 정착물이 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위에서 드릴게요. 자,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뭐라고?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두 번째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자, 설명 좀 드려보죠. 여러분들, 정착물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독립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무슨 개념이 붙냐면 토지와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감을? 자,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그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다?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 크게 네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다?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들 물어보죠. 토지에 건물이 붙어 있지만 건물과 토지를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거래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 신축 중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신축 중인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근데 무엇은 있어야 돼요? 기둥, 지붕, 주벽이 있는 신축 중인 건물은 거래가 가능해요. 등기가 없어도. 아시겠죠? 신축 중인 건물이니까 등기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다?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중인 건물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된다. 민법의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체크. 그래서 뭐라고? 건물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축 중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신축 중인 건물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기둥과 지붕과 주벽, 주된 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이제 나무가 나올 건데 그 나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등기된 임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겠죠. 그래서 등기된 임목, 등기된 뭐? 임목. 됐죠? 등기된 임목. 그러니까 등기한 임목. 나무를 등기하면 뭐라고 불린다고? 임목으로 불린다고. 아시겠죠? 나무를 등기하면 뭐? 임목.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니다.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됐어요? 자, 그래서 봐봐. 명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명자가 밝은 명자야.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지 않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놨다고? 송도윤이라고 이름표가 이렇게 있다고. 송도윤이라고. 됐나요? 이렇게 이름표 있다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면 뭐? 수목. 등기하면 뭐? 임목. 자, 한 가지 개념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이제 나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나무를 등기하면 뭐? 임목.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면 뭐? 수목. 그래서 노래가 있죠.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그 나무가 뭔데요? 수목. 자, 다시 한 번만 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 자, 보세요. 이름표를 붙여내 수목에. 되셨나요? 뭐라고? 이름표를 붙였다고요. 그 이름표가 뭔데? 명인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뭐? 수목. 등기하면 임목. 요게 나무의 한 세트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명인 방법이 또 나와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되셨나요? 미분리 과실이 뭔데요? 미분리 과실이 뭔데요, 여러분들? 아직 따지 않은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그쵸? 미분리. 아직 분리하지 않은 사과. 그럼 봐봐. 똑같이 명인 방법이 나왔네요. 똑같이 명인 방법이 나왔네. 그럼 봐봐. 이름표를 붙여내 수목에 하시면 되죠. 2탄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나무에 있는 뭐 아직 따지 않은 사과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 노래가 두 곡이야. 첫 번째는 뭐?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내 수목에 하시면 되죠. 두 번째,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여기까지. 아직 따지 않은 사과.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 주스 만드는 회사들에서 많이 좀 거래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처럼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아시겠죠? 명인 방법 뭐라고? 이름표를 붙여.
됐죠?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 붙이면 수목, 아직 따지 않은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에 붙이면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뭐 하는 거?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다. 자, 무엇을 떠올리시면 가장 쉽냐면 배추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배추. 모양 이쁘나요? 배추 속은 또 노란색이잖아. 이게 노란색 싹싹싹. 쌤 디테일하죠? 그리고 여기 밑둥은 또 하얀색이잖아. 이렇게 하얀색 딱. 이렇게 밑둥은 또 하얀색. 이게 뭐라고? 배추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지. 수업을 막 안 듣고 교수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밑에 뭐가 있다? 토지가 이렇게 있다. 토지가. 이제 써줘야지. 이제 위에는 뭐라고? 배추. 좋아합니다. 배추. 됐죠? 학교에서는 그림도 잘 그려야 돼. 배추. 이렇게 배추가 있어. 자, 잠깐만. 배추가 있는데, 자, 요 배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땅 주인한테 토지 임대료를 주고 제가 배추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태양 관리하고 잡초 제거하고 배추를 길렀어요. 그 배추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이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은 그 토지를 이용함에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토지 임대료 줬을 수가 있겠죠. 월세 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구 땅? 남의 땅.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딴 게 아니에요. 아직 토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냐고요. 거래할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봐봐, 그림이 너무 디테일하잖아. 위에는 초록색, 배추 속은 노란색, 배추 겉은 또 하얀색. 되셨나요? 우리 이제 조만간 또 좀 늦었나요? 이제 김장 시즌 아닙니까? 이제 김장 시즌 11월, 12월 초. 그쵸? 김장 시즌에 배추를 담그시면서 얘기하세요.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독립정착물이다. 정착물이 뭔데?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배추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이었지만 토지와 뭐?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화이팅! 자, 그래서 봐봐. 독립정착물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5가지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총 몇 가지? 4가지. 싸가지. 4가지. 자, 내가 첫 번째 뭐? 건물. 두 번째는 나무인데 등기하면 임목, 이름표를 붙이면 수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름표를 붙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됐죠? 마지막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이 농작물이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교재 옆에 보면 여기 지금 공간 있죠? 여기 지금 공간이 나와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요 공간에 요것만 써주세요. 독립정착물. 요건 좀 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기본서, 입문서 기본서에서는 간단한 개념은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입문서 들은 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독립정착물 몇 가지? 4가지. 건물,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당한 권한에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이렇게까지라고요. 되셨죠? 자, 이제 종속정착물은 쉬워요. 종속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면 그 땅과 함께 넘어간다고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담장. 저 담장만 따로 팔게요 할 수 없어요. 그 땅을 팔면 그 땅에 있는 담장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도로. 그 땅을 팔면 그 도로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어 이런 거 있어요. 국어. 이게 인공적인 수로나 뚝이에요. 인공수로.
즉, 여러분들 왜 그 시골길 가다 보면 논 옆에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된 수로 만들어 놓은 경우 봤어요, 혹시? 많이들 있는데. 도시에서 볼 수 있죠. 물 지나가는 길로. 그런 것들 다 뭐라 그럽니까? 국어라 그럽니다. 국어 아니야. 국영수 할 때 국어 아니야. 뭐라고요? 국어. 이런 것들은 토지와 따로 거래하지 않고 토지가 팔리면 함께 따라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됐고, 무엇에 대해서? 독립정착물 4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따로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담장, 도로, 국어는 무엇이다? 종속정착물로서 땅을 팔면 그 팔린 땅의 주인한테 함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얘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정착물도 2가지, 토지 정착물 2가지, 독립과 종속정착물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토지 정착물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다? 독립정착물. 됐죠? 토지와 별개. 즉 뭐다? 토지와 따로 토지와 뭐?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얘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토지와 따로 거래 불가.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뭐 쓴다고요? 독립 정착물. 됐죠?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뭐였다? 건물. 2번째는 등기된 임목 혹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3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분리 과실. 됐죠? 미분리 과실. 마지막 4번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어떤 거? 재배 중인 농작물. 그쵸? 남의 땅이지만 뭐라고? 정당한 권한을 얻어서 재배 중인 농작물. 재배 중이니까 땅에 붙어 있겠죠. 땅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독립정착물 몇 가지? 4가지였습니다. 되셨나요? 독립정착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좀 쉽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 몇 가지? 2가지 아닌데 하나는 독립, 하나는 종속. 되셨죠?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 자, 좋아 보세요. 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3회 기출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동산을 골라라 라고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은 동산인 것을 골라라. 가식 중인 수목. 그렇죠? 가식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징그러워요. 이런 게 가식이에요? 가식 아니죠? 요거 읽어보세요. 임시로 심어둔. 그쵸? 임시로 심어두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죠? 이동이 가능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뭘로 본다? 동산으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경작 수확물. 아까 그 배추 뜯어낸 거야. 배추 이렇게 딴 거야. 그럼 뭐다? 동산. 아시겠죠? 벼. 이런 것들. 부착된 상태가 아니고 키워드는 뭐예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동산이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의 설비를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건축물인데 정착물이 있고 정착물이 아닌 게 있어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설비를 뭘로 본다? 정착물인지 아닌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건축물 안에 있는 설비를 정착물로 판단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가볍게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나중에 기본서 가서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니은의 체크. 니은의 체크.
자, 니은 체크해 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뭘로 본다? 정착물이다 라는 건데, 임차인이 갖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자, 건축물의 설비 등인데,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요것만 하나 일단 개념 갖고 가세요. 자, 건축물의 설비 좀 올립시다. 자, 건축물의 뭐라고요? 건축물의 설비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임대인이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설치했다, 임차인이 갖고 왔다, 혹은 임차인이 만들었다. 뭘로 본다? 정착물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원룸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어요. 자, 뭐가 있다? 풀옵션. 두 번째는 노옵션. 됐죠? 원룸을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침대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 냉장고가 있다. 됐죠? 여기에 뭐가 있다? 싱크대가 있다. 이거 다 누가 설치한 거예요? 집주인이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임대인이 풀옵션 세팅해서 설치했다. 이거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봐봐. 정착물이죠? 왜? 임대인이 설치했으니까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근데 봐봐. 노옵션이야. 뭐라고? 노옵션. 똑같죠? 옵션이 없어. 근데 무엇을 했냐면 임차인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책상을, 무엇을? 침대를, 여기 무엇을? 소파를, 여기 무엇을? TV를. 됐어요? 냉장고 없어. 밥 집에서 안 먹어. 됐죠? 그래서 자, 임차인이 지금 들고 들어왔어요. 노옵션이었었어요. 책상, 침대, TV, 소파 뭘로 본다?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것은 동산이고 나갈 때 들고 나갈 수 있다 없다? 들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 안에 설비를 정착물로 보냐 안 보냐는 임대인이면 정착물, 임차인이면 정착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고 나가면 되지. 나갈 때 들어올 때 사고 들어왔다? 뭐 한다? 나갈 때 들고 나간다. 가능.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비를 정착물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인이 갖고 들어오면 정착물이 아니다. 갖고 들어왔다는 말 자체에서부터 이미 정착물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잖아.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희의 부동산은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볍게 보시고 잠깐 쉴게요. 광희의 부동산까지 봅시다. 자, 그래서 광희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이다 라는 거 체크 더하기. 그래서 광희의 부동산은 협의 더하기 뭐? 준부동산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넓은 의미니까.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팔이 아닌데 잘못 써졌네. 토지 및 그 정착물. 또 쓸게요. 미안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됐죠? 그래서 우린 토지를 배웠고 정착물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광희의 부동산을 배울 때는 무슨 내용이 중요하냐면 준부동산의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준부동산 한번 배워보시죠. 자, 준부동산. 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준부동산이라 부르냐?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 그리고 물건 변동, 이게 공시방법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공시하는 것을 뭘로 한다고?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그게 나왔잖아. 준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나, 그쵸?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쫄아 보세요. 자, 준부동산의 특징 세 가지. 준부동산 특징 세 가지. 자, 여기 가능해요. 준부동산의 무엇? 특징 세 가지. 자, 쫄아 보세요. 자, 준부동산 특징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쓴다. 이 공시방법이 물건 변동에 대한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거죠. 공시방법을 뭘로 쓴다? 등기나 등록을 쓴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라는 소리입니다. 자, 저당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교수님.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왜 빌려줘요? 부동산 산대요. 아파트 산대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저나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은행에서 저 아파트 사게 돈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뭐 물어봐요? 담보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네, 있어요.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돈을 빌리면 거기에 저당권, 저당채권 얼마 이렇게 나와요. 저당채권 3억 빌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면 거기에 저당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그쵸? 자동차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당권의 객체가 티가 나는 게 뭐가 있죠? 자동차 담보 대출. 개론 교수님 받아봤어요. 옛날에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봐봐.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깔리는 거죠. 맞죠? 차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빌려왔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니까. 됐죠?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매기는 거죠.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그 자동차 들고 A 중고차 시장, B 중고차 시장, C 중고차 시장 다니면 각각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측정해주는 중고차 시세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평가받는다 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동차 중고시장 가면 되죠. 중고시장 갔더니 A시장에서는 3천만원, B시장에서는 2,700만원, C시장에서는 2,500만원 부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자동차 중고시장을 떠올리시면 가치를 측정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라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집은요? 아파트는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길 가서 맨날 얘기하잖아. 야, 저 아파트 얼마일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9억?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8억 5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의 특징 세 가지도 한번 그냥 드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요거였죠. 왜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느냐?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류 하나만 체크해. 종류. 뭐가 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공장뿐만 아니라 그 공장에 있는 시설들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다 포함하는 거.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부동산 대표적인 거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자동차. 아시겠죠?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준부동산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문이니까 준부동산은 뭐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부동산 지나간다 라는 거. 과속하는 중부동산. 신호 위반하는 중부동산. 안전벨트 안 맨 중부동산.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설명과 예시를 많이 드리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제 법률적 개념 끝났으니까 무엇 배운다? 경제적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개념부터는 좀 쉬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뵙죠.